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10년 이상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택배가 하나 도착했어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한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저한테 책이 오거든요. 저는 이것이 제가 주문한 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제 구독자이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 이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남들이 하던 일도 접는다는 나이, 이른에 쓴 창업일기. 은퇴한 뒤 여생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는 이 땅의 6070 님들께 이른 이 출렁이는 기운을 바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께서 직접 타이핑해서 보내주신 이 편지가 있었습니다.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아시는 대로 앞으로 6070 세대 비율은 갈수록 높아집니다. 이들의 평생 훈련되고 축적된 지식과 업무 역량이 나이 때문에 멈춰버린 채 낭비되고 있는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죠. 매일 산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고 아니면 집안에서 이리저리 눈치 보며 빈둥거리는 이들이 다시 한번 든든한 현역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원만하게 불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이른에 남들이 다 말리는 이 책방 창업을 준비하면서 저는 새로운 개념의 서점 창업이 가능하고 미흡하나마 우리 정서의 인문적 승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이렇듯 마음만 고쳐 먹으면 다시 도전할 일이 책방 말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이 저자께서는 나이 이른에 남들이 다 말리는 책방 창업을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이것은요 100년 전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요, 동물과 달리 인간은요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게 되면요 아주 권태롭고 또 이 권태가 이어지게 되면 고통스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오레곤 주립대 연구진은요 은퇴 시점까지 일한 사람과 은퇴 이후에도 일한 사람의 사망률을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는요 은퇴 시점까지 일한 사람보다 은퇴 이후에도 1년 이상 더 일한 사람들이 무려 사망률이 11%나 더 낮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권태로움, 지루함이 너무 힘들어요. 고통이 주고 우리 심장과 뇌 건강에도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께서도 나이 이른에 남들이 다 말리는 창업을 한 거죠. 왜? 그 지루함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내가 설레일 수 있는 일, 도전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 책방 창업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지루하고 권태롭고 또 외롭고 고독하신 분들 이 책 읽어보시면 나도 뭔가 해야겠다. 그런 이제 열정이 타오르실 겁니다. 자, 1인에 쓴 창업일기 이 책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저자 소개가 있는데요. 이동림 님입니다. 저자 소개가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이른이지만 세월 흐르는 대로 그냥 둥둥 떠내려가기 싫었다. 큰돈 들이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때론 나의 아직 덜 삭은 끼를 조금씩 발휘하면서 혼자 좋아서 싱글벙글 웃어가며 하루하루 재밌어 할 일, 게다가 술술 잘 풀려나가서 일이 점점 넘치더라도 지치지 않고 즐겨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기 시작했다. 대구 앞산 아랫마을에서 시집만 파는 책방 산아래 시를 차렸다. 네, 대구에 사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구 앞산 아랫마을에 시집만 파는 책방, 책방 이름이 산아래 시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미지로 있는데 네, 바로 이겁니다. 대구의 산아래 작은 책방. 실제로 이것보다 좀 작습니다. 실제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보이죠? 너무너무 예쁘죠? 네, 이 책은요, 이 저자 1953년생이신데 책방을 창업하는 그 여정을 가감없이 또 솔직 담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열정도 타오르고 또 희망도 보게 되고 또 같이 설렘도 느끼고 이런 많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따뜻한 책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처음에 책방을 창업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자께서는요 실행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하나도 나의 각오만큼 쉽지는 않을 게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그냥 산에 가고 도서관 가고 때론 딸이 끊어주는 티켓 들고 연주회나 다니며 그렇게 흐르는 대로 세월 보내기에는 시간을, 아니 내 삶을 허투루 여기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기다렸던 듯이 보여준 자식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고맙다. 은근히 속으로 믿고 있었던 응답이다. 책방직이 어울리십니다.
열정을 지지합니다. 그 꿈 기필코 이루실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자녀분들이 이 저자에게 해주신 말이에요. 힘이 되겠죠. 꿈을 이루다. 이 얼마 만에 들어보는 꿈을 이루다인가. 저지선을 뭉갠 세찬 돌풍이다. 책방을 창업하는 여정에서 수많은 저항도 있었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았지만 용기 있게 선택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의 인생이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작은 꿈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든 못 이루든 그 과정을 행복해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소개할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두려우면 어때? 이 내용인데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누가 알아주든 말든 시공이 열리는 쪽으로 이 길이라 믿으며 갈고 닦아 다져진 마이웨이가 있다. 때론 힘들고 답답하고 고달팠지만 그때마다 뜨겁게 살았다. 이제 그 벗어날 수 없었던 길에서 신호등 겁내지 말고 이탈해 보는 것이다. 조바심 내며 시계 들여다보지 말고 보다 흥미롭고 너그럽고 여유있게 그렇게 벗어나 보는 것이다. 쉽고 편하게 남들 흉내내면서 살자면 나도 이제 다 내려놓을 시간이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부터 나는 진짜 노인으로 늙어갈 수밖에 없으리라. 이게 싫다. 그렇다고 늙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다. 누가 그랬다지? 이마의 주름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의 주름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네, 얼마 전에 오셨던 70대 중반의 남성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재산도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 내 존재 가치도 없어지고 또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삶이 무기력하고 요즘은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요. 이제 알겠어요.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외롭고 무기력해지는 것은 내 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그래서 이분은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삶을 정말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그리고 용기 내서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없어지는 감정이 있어요. 어떤 감정일까요? 네, 바로 설렘, 이런 감정입니다. 자, 설렘이라는 감정은요, 그 어떤 감정보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아주 행복한 감정이죠. 그런데 이 소중한 감정이 나이가 들어도 또 죽는 그날까지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53년생 70세가 넘으신 이 저자의 설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 나이에 겪는 창업 과정이 새삼스레 참 신선하다. 젊었을 때 첫 직장 입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이처럼 설레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 그 설렘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저런 생각에 때론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주위에선 모두 걱정투성이인데 나는 개업을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신명난다. 내가 건강만 잘 지키면 이른인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다. 이 소중한 시간 앞에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절제하며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싶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신문에 연재된 어느 여기자의 컬럼을 읽은 기억이 난다. 이 여기자가 20대 기자 때 어느 30대 선배 기자가 좋은 데야 열심히 해 라고 했단다. 이후 기자가 30대일 때 그 40대 선배가 또 한 번 좋은 나이야 열심히 해 라고 했단다. 그 뒤 기자가 40대일 때 50대 그 선배는 또다시 좋은 나이야 열심히 해 라고 하더란다. 그날 기자가 퇴근길 지하철을 탔는데 마주 보이는 자리에 60대쯤으로 보이는 어르신 옆에 70대쯤으로 보이는 다른 어르신이 앉아 있었다. 한참을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다가 70대 어르신이 60대 어르신께 영감님은 참 좋은 때야 보람 찾아가면서 열심히 사세요 하더란다. 이 칼럼의 제목은 인생은 항상 좋은 나이였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으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재미있게 그냥 쑥 읽었어요. 책의 내용이 굉장히 솔직담백하고 또 힘도 있어요. 또 열정도 있어서 그 감정이 저한테 전해짐을 느꼈습니다. 또 이분은 아주 호기심 많은 소년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설렘을 같이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책에 담겨져 있는 사파들이 있는데 참 예뻐요. 사진도 있고 제가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산 아래 시집만 전문으로 파는 책방입니다. 참 예쁘죠. 이것은 실제 사진이에요. 그죠? 건물 1층에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은 산 아래 책방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시작 전 단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비포 사진이에요. 이렇게 돼 있던 게 예쁜 서점으로 바뀌었죠. 이 책방의 간판인데요. 시집 전문 책방.
아마 전국의 시집전문 책방이 이 서점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름이 너무 예뻐요. 산 아래 시, 시를 만나 시에 말 걸며 시의 시간을 꽃 피우고 있습니다. 내부 사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책을 아주 예쁘게 전시를 해놨는데요. 또 이렇게 안에서 바깥을 본 장면이에요. 너무 예쁘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자께서는 녹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컨셉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작은 책상과 의자인데요. 창밖을 보며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앉아서 시집 한 권 읽고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대구 가면 꼭 한번 들러보고 싶네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참 행복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아주 강력하게 받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설레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은 행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싶나요? 제가 얼마 전에 찾은 문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살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삶에 도전하고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에서 나온다. 다니 캠퍼스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마인드맵이라고 있죠. 오늘 거 포함해서 이전에 올렸던 많은 마인드맵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내 마음에 닿는 문장이 있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